예, 다음 달 7일 열리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요. 새로운 여론조사가 하나씩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보면 판세가 요동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그냥 말 그대로 야당 후보들의 상승세가 꽤 눈에 띕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사표를 던진 새 후보의 발언들을 짤막하게 한 번씩 들어보겠습니다. 4월 7일은 그 무도한 문재인 정부에 준엄한 심판을 내리는 그런 선거가 돼야 된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오세훈 후보님과는 조만간의 만남을 통해서 건설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를 희망합니다. 신경 안 썼고요. 또 이번 주 안으로 대략 윤곽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잘 생각해서 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얘기를 좀 하기 전에 그 여론조사 얘기를 하기 전에요. 장혜철 평론가님. 일단 내일 딱 한 번 두 사람 오세훈 안철수 단일화 TV 토론이 열리잖아요. 일단은 순조롭게 단일화 궤도의 열차가 다시 출발했다고 보여집니다. 주말로 예정되었던 비전 발표회가 한 차례 무산되면서 이러다 두 사람 사이에 앙금이 깊어지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단일화 하더라도 감동이 있는 단일화가 아니라 상처뿐인 단일화가 되는 거 아니냐는 염려가 보수 야권 내부에서 조금 피어올랐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오늘 비전 발표회를 같이 했고요. 또 오세훈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향한 날선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는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두 사람 사이에 훈훈한 단일화를 기대하게 하는 그런 여건은 조성이 된 것 같습니다. 또 내일 오후 5시 반에 TV 토론회가 열리고 TV 토론회가 끝나면 이제 아마 이틀 정도에 걸쳐서 두 개의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100% 시민 여론조사 방식으로 아마도 이 결과를 내게 될 것 같은데요. 이 같은 룰에 대해서 약간의 이견이 있겠습니다만 보수 야권 내부에서 워낙 단일화 그리고 이번 재보궐선거에 대한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두 후보가 직접 나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감히 조언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 두 후보의 실무진이나 측근들이 언론 인터뷰나 SNS 활동을 통해서 감정을 자극하는 발언들은 이제부터는 자제하는 게 중요하다. 사실 안철수 후보나 오세훈 후보는 후보끼리 맥주 회동도 했고요. 직접 이 불화설이 번지자 전화통화도 하면서 단일화 의지를 재확인했어요. 예. 하지만 그 옆에 있는 측근이나 주요 실무진들이 조금 쓸데없는 설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단일화가 야권 입장에서 단순한 수치적 단일화가 아니라 두 후보의 지지율이 합해지는 시너지 있는 컨벤션 효과를 자아내는 단일화로 지금 결과가 나기 위해서는 그 주변에 있는 측근들도 상당히 조심하면서 돌다리도 두들겨 보는 그런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홍보 하나 하면 내일 이 시간에 저희 뉴스탑10을 시청하시면 야당 범야권 단일화 TV 토론을 함께 저희 뉴스탑10과도 하실 수 있습니다. 원래 얘기해볼게요. 이현정 의원님. 네. 뭔가 여론조사의 분위기 혹은 서울시장 판세가 좀 꿈틀거린다는 느낌을 받는 게 오세훈 안철수 오세훈 누가 단일화가 되더라도 박영선 후보에게 좀 크게 이긴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도 이 선거 많이 이제 취재해보고 해봤지만 이 단기간 내에 이렇게 여론이 급변하는 거는 그렇게 참 몇 차례 없는 것 같아요. 뭐 지금 사실 LH 사태 전망하더라도 또 윤 전 총장이 사퇴하기 전망하더라도 단일화 예를 들어서 반드시 해야 되고 또 더군다나 또 박영선 후보와 어떤 여타 후보 간의 어떤 대립에서 야 여당이 그래도 유리한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전망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LH 사태의 이 폭풍이 얼마나 거센지가 바로 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즉 뭐냐면 오세훈 후보가 이제 국민의힘에서 단일 후보가 되는 굉장히 이변을 연출했잖아요. 이제 그 컨벤션 효과에 플러스 LH 사태 윤석열 효과 이게 이제 겹쳐지면서 지금 이제 여론조사 보시면 누가 예를 들어서 그 야당의 후보 중에서 오세훈, 안철수 누가 박영선 후보와 붙더라도 이 오차범위 벗어난 그 어떤 그 표차로 해서 이 여론조사에서 실제 이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이제 가상대결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네요. 이제 문제는 물론 이게 이제 현실화하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는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보궐선거라는 게 이 일반적인 선거와는 달리 굉장히 선거 투표율도 낮고 또 조직 선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직 선거라는 게 뭐냐면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를 보면 구청장 25개 중에서 24개가 다 민주당 출신입니다. 대부분 또 서울시 의원들 민주당이에요. 그러니까 조직이 굉장히 탄탄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물론 여론조사에 잡히지만 실제로 이게 어떤 몰표가 갈 경우는 저만큼의 차이는 나지 않을 거라고 보여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지금의 상황 자체가 야권한테 상당히 유리한 국면으로 가고 있다.
근데 자칫 야권도 너무 방심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결과가 예전에는 보면요. 그 한명숙 전 총리가 한번 출마하셨을 때 예. 그때 여론조사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표차로 이제 하는 걸 나왔거든요. 근데 결과는 몇 퍼센트 표차가 안 났어요. 그만큼 서울시의 여론 자체가 굉장히 가변성이 큽니다. 예. 조상우 부대변인. 바뀔 다음 하면 또 눈에 띄는 여론조사 하나가 있는데 일단 조사는 주말 사이에 어제와 그제 이틀간 했습니다. 만약에 단일화 없이 3명이 다 나온다고 가정해도 오세훈 후보와 박영선 후보를 물론 오차범위 냅니다만 근소하게 숫자가 좀 높은 것도 나왔는데 글쎄 이거가 제일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야당 입장에서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뭐 전통적인 보수 야당의 저력을 좀 보여준 여론조사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대선에서도 사실은 안철수 후보가 2등을 줄고 달리고 있다가 정작 이제 개표를 해보니까 3등으로 뒤쳐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수 야당의 유권자들이 어떤 정당으로 집결하는가의 문제를 보여준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도 보면 선거가 임박해지는 국면에 가면 갈수록 이제 전통적 보수 야당의 어떤 국민의힘으로 보수 야당의 표가 집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대로 3자 구도로 가게 된다 하더라도 보수 야당의 표는 이른바 전략적 선택 내지는 사표 방지 심리에 따른 선택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될 사람만 찍는다 뭐 이런.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여당인 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의 어떤 양자 대결 구도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더더욱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단일화의 어떤 승부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토론한다고 하죠. 그래서 내일 토론을 거치고 17, 18일 양일간에 여론조사 방식을 거쳐가지고 단일화는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여야의 1대1 구도로 선거는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내일 이 시간에 범야권 단일화 TV 토론이 열리고요. 그리고 후보 단일화 시간은 이제 나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안철수 두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박영선 후보를 앞서서일까요? 아름다운 단일화를 얘기하던 두 사람 서로 각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야권이 힘들 때, 문재인 정부에 서슬이 시퍼럴 때, 제가 정치 생명을 걸고 저들과 싸울 때 어디 계셨는지도 잘 기억나지 않는 분이 저보고 야권 분열의 중심이고 야권 분열의 씨앗이라고 말씀하실 수는 없습니다. 사실 어저께 안철수 후보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서울시장이 되시고 거기에 유력 주자가 결합하는 형태를 희망하셨는데 아마 그렇게 되면 내년 대선도 또 야권 분열로 갈 것입니다. 판세가 요동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또 있는데 이도하 변호사님. 예. 그럼 보수 야권, 범야권 단일화 후보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물론 질문마다 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오세훈 후보가 처음으로 안철수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는데 이게 지금 보수 측이 좀 더 오세훈 후보 쪽으로 쏠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보수 측이 이제 결집 효과가 있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반문 정서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정권에 대한 견제 이런 게 작동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 저희가 이제 정치 평론가들이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여론조사 전문가들이나 보궐선거나 이런 선거를 할 때 사실 투표는 내가 지지하는 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투표를 하는 것보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투표를 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작동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장혜찬 평론가가 얘기한 것처럼 저는 오세훈, 안철수 이 두 분이 끝까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무엇보다도 이 표가 결집되거나 시민들이 분노해서 밀어주는 거는 이 두 분이 뚜렷이 뭔가 이렇게 행보를 보이고 거기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서 표가 결집되고 이게 아니죠, 지금. 그러니까 반사 이익을 얻는다는 표현이 딱 맞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뭔가 실수를 하면 지금 시간 얼마 안 남은 것 같아도 그래도 한국 정치에서는 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20일 넘게 남았기 벌어질지를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게 아까 우리 이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지만 오세훈 시장이 재선이 될 때 한명숙 후보랑요 0.6%포인트 차로 신승을 했어요. 예. 한 2만 표 차로 이겼는데 그때 사실은 여론조사 기간 발표하는 마지막까지 한 10% 이상 차이 나거나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났었거든요. 근데 실제 표를 하니까 0.6%포인트 차였다고요. 그때 이제 여당이고 여러 가지 메리트가 있었죠. 근데 이건 반대 입장이잖아. 박영선
오세훈 후보는 조직도 갖고 있고 서울시 의회 의원, 서울시 지역 국회의원, 구청장 그리고 여러 단체의 도움을 일정 부분 얻을 수가 있어요. 우호적이니까 뭐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고 우호적인 사람들이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박영선 후보 자체가 일정 부분 사실은 그 어떤 지능적인 자리에 있으면서 사람들한테도 장관 자리를 하면서 긍정적인 그러니까 행정가로서 이미지를 보여줘서 이 사람은 긍정적인 자산을 좀 갖고 있다고요. 근데 오세훈, 안철수 이 두 분은 그 이후에 정치를 하면서 사실은 어떤 그런 자신의 자산을 구축해온 건 아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글쎄요, 제가 손으로 가리키는 이 오세훈 후보의 상승세에 대한 자신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김종인 비대위원장 다시 한번 안철수 후보를 압박했습니다. 여러분들 투표장에 가면은 투표용지에 어느 당 기호 몇 번 이렇게 써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다 빼자고 그러는 게 그게 상식에 맞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자신이 없는 사람이 무슨 출마를 하려고 그래요. 토론도 안 하겠다. 토론도 할 수 없는 사람이 가서 시장 노릇은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통상적인 상식에 맞는 짓을 하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자꾸 그거를 갖다가 억지로 자기에게 조금 불리하다고 그러니까 안 한다네. 이거 이제 오전 상황이고요. 근데 제가 싶어는 실제로 TV 토론을 하기로 했으니까. 그럼 19일까지 결국은 19일 단일화까지 등록 기간 전에 단일화를 정말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게 지금 서울시장 보궐선거 박영순 후보도 주목하고요. 가장 큰 이슈일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일정은 다 나왔습니다. 오늘 비전 발표를 했고 내일 TV 토론을 하게 되면 양일간의 여론조사에 걸쳐서 19일 후보 등록 마지막 날 결과가 나오면 그대로 한 사람의 후보가 등록을 하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아직까지 여론조사 문구에 대해서 합의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지만 이건 이제 지역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구와 관련된 부분은 오히려 이 조직력을 가지고 있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통 크게 양보해줘도 크게 문제될 게 전혀 없는 사항이다.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언론조사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그야말로 이제는 오세훈 대 안철수의 1대1 진검승부의 시간이 왔다고 보여지고요. 한 가지 반면 교사를 삼아야 될 게 과거 지금의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 당시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아니었어요. 국민참여당이었죠.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는 단일화했지만 그 당시 진보신당의 심상정 의원과는 끝까지 단일화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후보 등록이 다 끝나고 나서 심상정 의원이 사퇴를 해버렸어요. 예. 결과적으로 단일화됐지만 후보 등록 시한을 넘겨버렸기 때문에 투표 용지에는 심상정이라는 이름이 남았고요. 예. 그 결과 경기도 선거에서 사표가 무려 18만 표나 나왔습니다. 이 18만 표는 선거의 결과를 가늠지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예. 그 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물론 여야 진영이 다르고 보수진보 진영이 다릅니다만 반드시 19일 등록 이전에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걸 아마 두 후보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판세가 요동치고 있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얘기 저희가 핵심 내용 짚어봤습니다. 이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하나씩 만나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 댓글 볼까요? 오세훈, 안철수 무조건 단일화해야 한다. 단일화 깨는 후보는 역사의 죄인이다. 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본인이 될 것 같은 착각 때문에, 오세훈 후보는 제1야당 체면 때문에 단일화가 삐걱거리는 것이다. 라는 분석을 해주셨고요. 예. 청년들은 집 살 생각은 이미 포기했고 전세라도 얻을 수 있을까 불안감을 갖고 사는데 많은 말을 좀 함의하는 것 같은데요. 대통령이 시골 내려와 살면 칭찬해야지. 또 제2의 아방궁공세 시작인가? 야당을 지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마지막 볼까요? 법을 떠나서 이런저런 논란거리 안 나오게 깔끔하게 사절을 지을 수는 없었나요? 오늘도 댓글 5개 감사드립니다.